결혼 5년 차 수진 씨와 재호 씨는 언뜻 보면 흔한 부부였다. 주말이면 아이와 공원에 나가 사진을 찍고 가끔은 외식을 하면서 작은 행복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어느 날 단 한순간에 뒤집히게 된다. 그날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수진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보았다. 알림창에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호기심보다는 순간적인 불안이 앞서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을 열어본 순간 수진 씨의 눈은 커졌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남편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뭐지? 대출 상환도 없는데 기록을 더 살펴보자. 돈은 시댁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댁뿐 아니라 시누이 미선 씨의 이름도 보였다. 이체 완료 미선 매달 꼬박꼬박 송금된 내역이었다. 이게 뭐야? 수진 씨는 손이 덜덜 떨렸다. 자신은 한 달 살림을 꾸리기 위해 매일 할인마트 전단지를 챙기고 아이 학원비 때문에 고심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이런 큰돈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오자 수진 씨는 차분히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여보, 휴대폰에서 본 건데 당신 매달 시댁에 돈 보내? 재호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응, 뭐 그게 왜? 뭐긴 왜야?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굳이 말해야 해. 가족인데 부모님 생활도 도와드려야지. 수진 씨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요즘 생활비 빠듯해서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하는데. 그러자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큰일처럼 굴어? 큰일이 아니라고. 내 몰래 매달 돈을 보내는데 내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당신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말 안 한 거야. 내가 버는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수진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버는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아이를 돌보며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여전히 내 돈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 아내잖아. 우리 가정은 생각 안 해? 가정 잘 챙기고 있잖아. 당신도 애 잘 키우고 있고. 근데 내가 부모님, 누나 좀 챙긴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매달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남편의 태도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함께 세운 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숨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수진 씨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내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그녀는 매달 송금 내역이 있는 날이면 괜히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 앞에서 시누이 미선 씨를 마주쳤다. 미선 씨는 값비싼 브랜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다. 수진 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가 먹을 것 아끼고 전기세 줄이려고 불까지 아껴 쓰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네. 이게 다 남편이 보내는 돈 때문이잖아. 그날 밤 수진 씨는 결국 남편에게 다시 따졌다. 당신 미선 언니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백화점, 쇼핑에 맛집 투어에 우리가 보낸 돈으로 그렇게 사치하는 거 아니야? 재호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써? 누나가 어떻게 살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내가 장바구니 값 몇천 원에 고민하는데 누나는 명품을 들고 다녀.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당신 왜 이렇게 집착해? 가족 좀 도와주면 안 돼? 꼭 돈 문제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더라. 예민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수진 씨는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동네 주민에게서 기이한 소문을 들었다. 수진 씨, 저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남편 몰래 돈 빼돌린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순간 수진 씨는 머리가 멍해졌다. 네.
제가 돈을 빼돌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져 있었다. 살림도 못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긴다더라는 말까지 덧붙여졌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돈 빼돌린다고 해. 이런 소문 어디서 난 거야? 재호 씨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도둑년이 됐는데?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여? 사람들이야 원래 수군거릴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 수진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뒷전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에서의 따돌림은 심해졌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곁눈질을 하고 아이를 학원에 데려가면 다른 학부모들이 속삭였다. 저 집은 좀 문제가 있다더라. 수진 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을 때 일이 터졌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맞지? 남편 돈 몰래 빼돌렸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불쌍하지. 가족 챙기느라 고생하는데 아내는. 수진 씨의 손은 아이 손을 잡고 있었지만 온몸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속삭여? 그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울며 말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기나 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 내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살아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야. 그냥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서 한 결과가 이거잖아. 나만 욕먹고 나만 따돌림 당하고. 됐어. 더 얘기하지 마. 나도 피곤하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수진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외침은 벽에 부딪히듯 공허하게 사라졌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수진 씨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늘 제자리였고 시언니의 생활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이 돈을 쓰는 문제 정도로만 알았지만 곧 수진 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이년아. 도둑년 같은 게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 있어. 갑작스러운 고함에 수진 씨는 깜짝 놀라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내 놈한테 다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재호가 애먼 돈을 빼돌리게 됐다면서. 내가 도둑년이지 뭐야. 수진 씨는 억울해서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오히려 저도 충격받았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시댁이랑 시누이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거짓말은 집어치워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어? 다 내가 꼬드겨서 그런 거잖아.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내가 살림 말아먹고 몰래 돈 빼돌린다고 소문이 자자해. 수진 씨는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요즘 얼마나 빠듯한데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야말로 남편한테 속은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내가 우리 집안 돈줄을 다 막고 재호가 불쌍해서 그나마 자기 돈으로 챙겨주는 거잖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닐 거다. 이런 며느리 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받는지 몰라요. 돈은 돈대로 빼돌리고 아들 인생은 망쳐놓고. 완전 도둑년이에요, 도둑년.
저 집 수진이라는 여편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살림도 못하면서 돈은 자기 멋대로 쓰고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을 홀랑 빼앗아가.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자 수진 씨는 동네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맞지? 남편 돈 빼돌렸다는 그 며느리. 아이고, 그러니까 남자 혼자 벌어서 시댁까지 챙기지. 여자가 저 모양이니. 수진 씨는 참다 못해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호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를 도둑년이라고 욕하고 있어. 사람들이 저만 보면 수군거려. 나 이제 못 살겠어. 그러나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과하신 거지.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조금 참아. 참으라고? 당신은 뭘 알고 참으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있는지 알아? 나 길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도둑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잠시만 두면 금방 진정하실 거야. 수진 씨는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나 편을 안 들어? 당신 엄마가 날 도둑년이라고 욕하고 다니는데 그게 괜찮다는 거야? 내가 당신 아내야. 당신하고 같은 편이어야 하잖아. 재호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만 좀 해. 맨날 내가 피해자라고만 하잖아. 나도 피곤해 죽겠어. 가족 문제에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이 대화는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의 공격과 동네의 따돌림 속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시언니 미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행사에 수진 씨가 나타나면 일부러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내가 올 자리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제발 좀 빠져. 내가 우리 가족이야? 수진 씨는 더 이상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미움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거지? 수진 씨와 재호 씨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멀어졌다. 상담을 받아보려 노력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늘 예전처럼 냉랭한 분위기와 말다툼이 반복되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만 오갔고 작은 문제에도 싸움이 붙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진 씨가 어느 날 밤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지쳤어. 나도 더는 모르겠다. 재호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만이 묻어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수진 씨가 아이를 맡고 재호 씨는 양육비를 보내는 선에서 최소한의 책임만 지기로 합의했다. 남편과 시댁,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수진 씨는 동네와 집안에서 모두 고립된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상처와 배신감만 남았다. 아무리 상담과 노력이 있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이런 비밀스러운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꼭 귀 기울여주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솔직히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가족, 사회 문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